안녕하세요. 심층 분석입니다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Four Pillar Freedom이라는 블로그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같이 보려고 해요.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갈 때 항상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. 죽어라 아껴서 저축하는 것하고 또 똑똑하게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 중에 대체 뭐가 더 중요할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. 지금 당신의 순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그렇죠. 이게 사실은 그냥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자 같은 뭐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0원에서 시작해서 1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억 원 정도 되죠. 이 금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저축이랑 투자가 내 자산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. 이걸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. 맞아요.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면 불안하잖아요. 지금 내가 재정 요정에 어디쯤 와 있고 다음 목적지까지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. 그럼 바로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달려볼까요? 0원에서 10만 달러.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3천만 원을 모으는 가장 힘든 구간부터요? 네, 이 첫 구간이 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. 자료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하는데요. 연간 10,000달러를 저축하고 수익률은 연 7%로 가정을 했을 때요. 0원에서 10만 달러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모으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. 잠깐만요. 그게 말이 되나요? 상식적으로 돈이 없을 때 돈 모으기가 더 힘든 건 알겠는데 0원에서 1억 만드는 시간이 8억에서 13억 만드는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?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죠? 이 조건으로 첫 7만 달러를 모으는데 정확히 7.84년이 걸려요. 7.84년? 네. 그런데 그 모인 10만 달러의 구성을 뜯어보면 더 놀랍죠. 그중 78%, 그러니까 7만 8천 달러는 순전히 당신이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한 돈이고요. 투자 수익이 기여한 부분은 22%, 2만 2천 달러에 불과해요. 와, 거의 8대 2네요. 네, 8대 2 비율인 거죠. 8대 2라? 거의 뭐 내 노동력을 갈아놓는 게 전부라는 소리네요. 근데 요즘 분위기는 좀 다르지 않아요? 특히 젊은 세대는 초반부터 소액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 모델에 따르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물론 누군가는 초기에 운 좋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? 하지만 그건 전략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거고요. 이 자료가 말하는 건 확률적으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내 투자 실력이 좋고 나쁨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. 제 친구 한 명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. 월급은 뻔한데 매일 미국 주식시장 앱만 들여다보면서 수익률 0.5% 오르내리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차라리 그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중고거래 앱으로 안 쓰는 물건 팔아서 5만 원이라도 더 버는 게 자산을 늘리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거죠.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러니까 갓 출발해서 엔진이 작은 배가 순풍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군요. 비유가 재밌네요.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노젓기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, 더 좋은 눈을 구하기 위해 몸값을 올리는 노력, 즉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도 포함되죠. 이 시기엔 수익률 1% 더 올리는 것보다 내 연봉을 1% 올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료의 필자도 초반에는 묵묵히 버티며 단단한 기초를 쌓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초반에는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저축이라는 단단한 그릇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. 그런데 이 지루한 노젓기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자료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슬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. 특히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넘어가는 구간, 여기가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?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다리던 변곡점입니다. 같은 조건, 즉 연간 10,000달러 저축에 7%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두 번째 10만 달러가 쌓이는 과정을 보면 기여도가 완전히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죠? 당신의 저축이 51%, 그리고 투자 수익이 49%를 차지합니다. 와, 거의 50대 50이네요. 네, 거의 50대 50으로 균형이 딱 맞춰지는 거죠.
드디어 투자 수익이 내 저축액만큼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군요. 첫 10만 달러에서는 투자 수익 기여도가 22%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 10만 달러에서는 49%로 2배 이상 껑충 뛰었어요. 이전까지는 당신 혼자서 노를 저었다면 이제는 작은 도출단과처럼 바람의 힘, 그러니까 복리의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.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그 10만 달러라는 자산이 이제는 당신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또 다른 나가 되는 셈이죠. 자료의 댓글 중에 앤디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인상적인데요. 부를 쌓는 힘든 일의 주체가 당신의 노동에서 당신의 자본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첫 시도탄이라는 거예요.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첫 단계군요.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돈을 모으는 게 훨씬 즐거워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눈덩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는 것 같더라고요. 자료의 맨 마지막 구간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. 그렇죠. 이 자료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바로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넘어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. 이 마지막 10만 달러가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요. 당신의 저축액 10,000달러가 기여하는 부분은 고작 14%에 불과해요. 14%요? 네. 나머지 86%, 즉 86,000달러는 순전히 당신의 자산이 스스로 벌어들인 투자 수익으로 채워집니다. 86%요? 잠깐만요. 그럼 내가 1년에 1,000만 원 남짓 저축하는 동안 내 돈은 스스로 8,600만 원을 벌어온다는 거잖아요.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? 그러려면 시장이 매년 꾸준히 7%씩 올라줘야 하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?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. 물론 실제로는 어떤 해에는 20% 수익이 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10% 손실이 나기도 하겠죠. 그렇죠. 이건 매년 칼같이 7%가 나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평균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산 증식의 엔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. 중요한 건 그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결국 자산이 커질수록 투자 수익이 성장의 절대적인 동력이 된다는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90만 달러라는 자산은 이미 그 자체로 강력한 중력을 가진 거대한 눈덩이가 된 셈이라 작은 언덕을 만나도 굴러가는 힘을 잃지 않는 거죠.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학관계 변화를 이해하라는 거군요. 이쯤 되면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네요.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연 7%라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잖아요. 만약 수익률이 더 낮거나 높으면 이 역학관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자료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. 연 3%, 5%, 7%, 10%라는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한 차트를 제공하거든요. 여러 시나리오가 다 있군요. 네,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나요. 예를 들어서 당신이 투자의 괴제라서 매년 10%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죠. 그래도 첫 10만 달러를 모을 때는 여전히 당신의 저축액이 성장의 72%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보여요. 수익률이 10%나 되는데도 저축이 70% 이상이라니? 반대로 수익률이 3%로 저조하면 저축의 기여도는 거의 90% 육박하겠네요. 정확해요. 수익률이 3%일 땐 저축 기여도가 89%까지 올라갑니다. 이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. 당신의 투자 실력이나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 여정의 첫 단추는 무조건 저축이라는 겁니다.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라도 맨 처음 1달러는 스스로 벌어서 저축해야 했던 것처럼요. 그렇죠.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더라도 투자할 원금, 즉 시드머니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극명하게 부어주는 거죠. 결국 초반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 저축액에 집중하라는 말이네요. 투자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내가 얼마를 아껴 쓰는지는 내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수익률은 시장에 달려 있어서 통제가 어렵지만 저축액은 내 소비 습관에 달려 있으니 훨씬 통제하기 쉽죠. 초반에는 통제 가능한 변수에 집중하라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?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막 시작했다면 왜 내 자산은 이렇게 더디게 늘지? 라며 조급해할 필요 없이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고요. 반면 변곡점을 막 지났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곧 폭발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죠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핵심 결론을 내려보죠.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
당신의 순자산에 0이 몇 개 붙어 있는가에 따라 돈을 불리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. 맞아요.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얻은 셈이죠. 예를 들어 순자산이 2만 달러인 사람이 밤새워가며 투자 분석을 해서 연수익률을 7%에서 8%로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. 네. 1%의 추가 수익은 200달러입니다.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해서 연봉을 높이거나 부업으로 월 20달러만 더 벌어도 1년이면 240달러를 더 모을 수 있어요. 초기에는 저축률이라는 레버리지를 땡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. 반대로 순자산이 50만 달러인 사람에게는 1% 수익률의 차이가 연간 5,000달러, 우리 돈으로 65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. 이 단계에서는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군요. 자신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기반이 충분히 커지면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뀌어서 투자 수익이 자산 증식의 주된 동력이 됩니다. 자료에서는 이 단계를 투자 수익이 당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표현해요. 당신이 초기에 했던 그 힘든 노적기를 이제는 당신의 돈이라는 든든한 선원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자료의 모든 계산은 연간 $10,000 저축을 가정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. 네, 그렇죠. 만약 당신이 더 많이 저축한다면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저축의 기여분은 더 처지겠죠.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, 즉 자산이 커질수록 투자 수익의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부를 쌓는 과정은 두 개의 다른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초반에는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저축액을 최대한 높이는 게임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려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군요. 이 전환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부자의 꿈이 훨씬 더 구체적인 단계별 미션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맹목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구간별 전략을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요, 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, 즉 눈덩이를 계속 굴리는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네, 특정 순자산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. 그러네요.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눈덩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만 굴리고 그 눈덩이를 녹여서 써야 하는 시점이 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네요. 바로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. 만약 저축을 멈추고 그 자산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은퇴와 같은 단계에 접어들면 이 역학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?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적립식 게임의 룰이 자산을 인출해서 써야 하는 단계가 되면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요. 그 단계에서는 저축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니 투자 수익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절대적이 될까요? 아니면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정성 같은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겨날까요? 혹은 자산을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인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재정 여정 다음 단계를 그리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일 겁니다.